벌써 9월 9일이에요. 그렇죠? 저에게는 이 9월 9일이 굉장히 특별한 날인데요. 왜일까요? 오늘 9월 9일. 무슨 특별한 일이 있을까요? 맞춰보세요. 유사나 생일 비슷해요. 응? 퇴사? 네, 어떤 분들은 9월 9일 하면 바로 떠올리는 게 사업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포스트 바이오틱 출시 날. 또 먹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런 뉴스에 강하잖아요. 3월 3일은 무슨 날? 삼겹살 데이. 4월 4일은 짝 없는 사람들끼리 짜장면 먹는 블랙 데이. 9월 9일은 저 새롭게 알았어요. 치킨 사업하시는 사장님들끼리 단합을 해가지고 구구데이 해서 오늘은 치킨 먹는 날이래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저도 여러분들처럼 오늘 이렇게 새 얼굴들이 많이 보이시는데 저도 8년 전, 8년 전 9월 9일 이 자리에 와서 사업 설명을 처음 들은 날입니다. 굉장히 저에게는 의미가 있는 날이고요. 지금 돌이켜 보니까 그때 제가 여기 이 자리에 와서 이런 사업 설명을 듣지 않았으면 나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 오늘 아침에 차를 운전하고 오면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생각하기도 싫어요. 생각하기도 싫어요, 진짜. 그래서 오늘은 정말 특별한 날이어서 오늘 저녁 강의에 오신 분들과 자축을 하면서 여기 앞에 깐부치킨에 나가서 치맥을 한 잔 하고 싶은 기분이에요. 시간 되시는 분들은 끝나고 함께 해요. 네. 저는 정신과 전문 간호사였고요. 간호학과를 졸업하고 간호사들은 자기의 특수 분야를 좀 더 전공하고 싶은 분들은 더 공부를 해요. 그래서 저는 한 23년간 정신과 영역에서만 근무하는 간호사로 병원에서 5년, 또 지역사회에 있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한 15년 정도 했나요? 그리고 또 정신장애인들 생활훈련을 하는 사회복귀시설 시설장으로 또 한 3, 4년 정도 일을 하면서 그 분야에서 정말 재밌고 또 가치 있고 보람되는 하루하루를 직장 생활을 했었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정신과적인 진단을 이미 받으신 조현병, 조울증, 우울증으로 인해서 입원 퇴원을 반복하셔요. 이분들이. 그런 분들이 약물 관리를 잘하면 재발률을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상담도 하고 가정 방문도 하고 또 가족 상담도 해드리면서 그런 분들을 케어하고 앞으로 또 정신과적인 위협을 느끼고 스트레스가 많은 분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개인 상담도 하고 또 여러 가지 학교나 또 직장을 다니면서 예방 사업, 정신건강 증진 사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10여 년 전부터는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자살 율이 가장 높은 나라로 계속 이어지면서 우리나라에 아주 뭐랄까 적신호가 온 거죠. 그래서 범국가적으로 자살 문제를 자살 예방 사업이 아주 크게 대두되곤 했는데 거기에 일선에서 정신건강복지센터가 개입을 하고 또 예방 사업을 하다 보니까 한 팀에 한 10명, 12명이 되는 직원들이 한 구의 모든 정신건강과 관련된 일을 도맡아서 하다 보니까 너무 번아웃되고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었어요. 일 자체는 한 사람을 살리고 한 가정을 살리고 또 지역 사회를 건강하게 하는 뿌듯함과 또 자긍심도 있고 보람도 있었지만 일적으로 너무 고된 정신자만 들어가면 사회복지기관이나 공공기관 어떤 기관들도 다 저희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제가 보기에는 참 이렇게 착하게 생겼잖아요. 근데 제가 어느 날 어느 순간 제가 쌈딱이 돼 있는 거예요. 이거 우리 일 아니다. 가져가라. 막 교통 정리하는. 그렇지 않으면 직원들이 이 범람하는 업무로 인해서 스트레스가 너무 많으니까 이 착하게 생긴 제가 완전히 막 그 투사가 되어서
뭐 우리 일 아닌 거를 주는 경우에는 가서 싸우기도 하고 그래서 욕을 좀 많이 먹었죠. 그러면서 제가 이 일을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라는 또 고민도 생기고 하지만 또 연민 내지긴 안타까움 이런 분들이 계셨는데요. 그분들은 한 연로하신 어른들이었어요. 그분들이 젊었을 때 그냥 놀고 지내셨던 분들이 아닌데 정말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던 자영업을 하시고 또 중견 사업장도 운영을 하시면서 열심히 살았던 분들인데 경기가 안 좋아지고 또 불황을 맡으면서 부도가 나고 그러면서 생을 마감하시는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리고 또 저도 그때 8년 전이만 해도 제가 40대 중후반이었으니까 47, 48 그 즈음이었는데 저는 노후는 생각하지 않고 그냥 하루하루 살았던 것 같아요. 나에게는 내 주변에는 어르신들이 많지만 마치 나는 노후를 맞지 않을 것 같은 불사조 같은 어, 그런 느낌으로 아무 생각 없이 준비 없이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를 돌아보니 그 전에는 들리지 않았던 얘기들이 들리는 거예요. 뉴스에 나오는 얘기, 그건 내 얘기가 아니야라고 했지만 뉴스에 나온 얘기, 노인 빈곤율 우리나라가 1위. 그러니까 어른들을 위한, 어르신들을 위한 뭔가 국가 재정이 국가적으로 시스템이 있지 않으니까 내가 준비해야 되는 거구나 그런 생각도 하게 되면서 또 이런 노동 수익에 대한 생애 주기를 보면서 평균 초중고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잡을 때까지는 당연히 적자. 우리 집에도 이런 아들이 둘이나 있고 키우고 있고 그러면서 나는 지금 이 생애 중위표를 보면 흑자 인생이어야 되는데 나는 왜 두 부부가 맞벌이를 하고 남편도 대기업에 다니는데 왜 매달 50만 원씩 100만 원씩 심지어 뭐 누가 결혼이 있거나 큰일이 있으면 뭐 뻥크가 나고 그렇게 살고 있을까? 뭐지? 그런 생각이 들면서 더 경악할 일은 이제 나도 퇴직을 하는구나. 퇴직을 하고 만 60세 이상이 되면 또 적자 인생으로 돌아가는구나. 그런데 나는 너무 준비 없이 살고 있구나. 그러면서 계속 현타가 오는 거예요. 이런 듣도 보도 못한 소드 크레파스? 뭐 이렇게 색깔 있는 크레파스는 들어봤는데 소드 크레파스 이건 또 뭐야? 이런 자료들을 보면서 준비해야 되는구나. 제가 그때 8년 전에 47이었고 서울시의 25개구 중에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실무자 대표 중에 제가 47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나이가 많았어요. 그 이후에 저는 어디를 가면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 없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결국은 만 60세까지 다닐 수 있다라고 하지만 50세가 넘으면 자기 일을 찾아서 자기 사업을 찾아서 떠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도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고 나는 뭘 할 수 있지? 뭘 할 수 있지? 계속 고민을 하면서 저 자신을 진단해 보니까 너무 너덜너덜해지는 느낌인 거예요. 저는 그때 건강에도 적신호가 왔고 열심히 일한 대가로 그리고 제가 다른 직업도 아니고 간호사인데 저는 위험에서 위궤양으로 가고 있었고 허리 디스크 시술을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면서 점심시간에 일주일에 2번 도수 치료를 받으러 다녔고요. 그리고 자궁에 물호군 7, 8개 의사가 지켜보자.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적인 여유도 나는 없구나. 제일 부러운 사람들이요. 저희 사무실이 5층이었는데 이렇게 대로변에 이렇게 보면 평일날 그것도 벌건 대낮에 대낮에 관광버스에 알록달록 막 배낭을 메고 올라가는 그런 분들을 보면 너무 부러웠어요. 그리고 저희 길 건너에 그 공항 가는 리무진 버스를 기다리는 분들 캐리어 이렇게 들고 저들은 나랑 뭐가 다르길래 저렇게 대낮에 저렇게 편하게 여행들을 다닐까. 물론 휴가가 있고 휴가를 내면 되지만 휴가조차도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시간에 밀리지 않은 시간에 여유 있게 다닐 수 있는 이 여유도 없는 삶. 그리고 재정적인 부분은 당연하고 두 아들을 키우고 있었고
음, 보니까 내가 애써 나 자신을 들여다보고 싶지 않아 하는구나. 그냥 무덤덤하게 하루하루 살아가는구나. 목표도 없이 그냥 어떻게 살다 보면 잘 되겠지. 이런 마음으로 제가 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들 50이 되면 다들 퇴직은 하는 분위기니까 나는 뭘 하면 좋을까? 그래서 제가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다니면서 조금 더 제 커리어를 올리기 위해서 가족 상담을 더 추가로 공부를 했었어요. 그래서 퇴직을 하고 나면 내 이름을 걸고 가족 상담 센터를 좀 차려서 일을 해볼까? 그거를 10년 앞당길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대학원 같이 다니던 동기들을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잘 되고 있냐 뭐 이런 것들을 시장 조사를 했더니 하지 말래요. 본인들이 5, 6년 정도 너무 고생을 했고 다 병을 얻었대요. 그리고 더 괴로운 거는 사람이 돈으로 보인대요.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이 돈으로 보이고 이제 본인들은 어쨌든 먹고 살아야 되니까 하지만 저보고 하지 말라고. 근데 가장 안정적으로 부담 없이 하고 있는 분은 변호사를 남편으로 둔 언니가 그 사무실을 반 잘라서 상담센터를 하고 있는데 그분만 유일하게 편하게 좀 하고 있고 나머지는 다 나가서 차라리 직장 다녀 이런 얘기를 하고 창업 비용이 보통 한 아무리 변두리나 뭐 이렇게 좀 사람들 많이 보이는 그런 사거리나 이런 데 말고 구석에 하더라도 인테리어 하고 장비 준비하고 하다 보면 한 1억은 갖고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손익분기점이 될 때까지 적어도 5, 6년이 걸린다. 그런 얘기를 듣고 뜨악 하고 나는 못하겠구나. 그리고 빨리 접었어요. 그리고 제가 먹는 걸 좋아하니까 그때만 하더라도 화덕 피자가 그렇게 맛있는데 별로 많이 이렇게 생기지를 않아서 화덕 피자 가게를 할까? 아니면 카페를 할까? 그러면서 또 알아봤더니 만만치가 또 않은 거예요. 자영업이란 앞에서 돈 벌고 뒤에서 마이너스가 난다. 그리고 목돈을 쓰고 푼돈을 버는 일이야. 하지 말래요. 하지 말라는 이유가 그거고 두 번째는 너는 제 친구들이 너가 다 먹고 치울 것 같아. 그래서 하지 말라고. 또 그러고 보니까 또 그것도 못 하겠네. 그래서 이래저래 알아보면서 뉴스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자영업을 하면 두 곳 중에 한 곳이 5년 이내 폐업을 한다. 그런 뉴스들이 계속 나오면서 새가슴인 나는 못하겠다. 그러면 나는 뭐를 해야 될까라고 곰곰이 고민을 하고 있을 때 1년 전에 저랑 같은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서울시 전체를 아우르는 이제 강력센터에 다니고 있는 후배가 영양제 사업을 하는 거를 기억이 났어요. 그래서 회의석상에서 계속 만나는 친구라 그 다음 달 회의에 가서 제가 물어봤죠. 잘 되냐고. 그랬더니 갑자기 자기 방으로 끌고 가더니 뭐 하얀 그 설명 뭘 책자를 꺼내더니 막 동그라미를 그리고 막 쭉쭉쭉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들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다단계 소위 네트워크라고 하는 것은 윗사람만 좋아지고 밑에 사람들은 이렇게 뭐라 그러죠? 깔아주고 또 돈 잃고 사람 잃고 뭐 이런 느낌이었는데 그 보상 플랜이라는 그 구조를 보면서 369, 21, 20, 그다음에 20% 여기에 제가 딱 꽂혀가지고 정확하게 들어보려면 이거 어디 가서 들어보냐고 물어봤어요. 그리고 9월 9일 제가 이 자리에 휴가를 내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쫙 들어봤어요. 그리고 팔짱을 딱 끼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다 스캔했어요. 그리고 이제 저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일까? 뭐 저 사람은 그러면서 제가 보니까 이 분위기가 제가 생각했던 그런 분위기가 아니고 사람들의 표정이나 그런 것들이 저는 카드도 갖고 오면 안 될 것 같고 막 그랬는데 너무 자연스럽고 하기애애하고 뭔가 에너지가 넘치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근데 가장 더 와닿는 것은 팔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건강, 진정한 부자 이게 제 시야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아하,
저렇게 아까 리셋 설명하시는 분 설명을 들으니까 어때요? 나 리셋 해야 되겠다. 좋은 제품으로 건강 챙겨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시잖아요. 저는 1년 전부터 제품을 먹고 있었고 소비자로 1년 정도 제품을 먹으면서 우리 작은 아이의 키가 16cm가 컸어요. 다른 한약도 먹고 또 키성장 병원에서 키성장 프로그램도 했는데 1년에 3cm가 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언니가 하는 말이 너무 웃겨요. 야, 그거는 숨만 쉬어도 크지 않냐고. 그래서 저는 늘 고민이었어요. 이 아이가 비염도 있고 키가 중학교 1학년이었는데 키가 제일 작아서 150도 안 되고 너무 작았어요. 그래서 엄마를 닮아서 남자아이들은 키도 스펙인데 엄마를 닮아서 키가 작으면 안 되는데 늘 걱정이어서 한약도 먹이고 이것저것 돈을 좀 써도 효과가 별로 없었는데 키성장 관련돼서 추천을 받고 먹었는데 그렇게 계속 크는 거예요. 16cm 크고 또 중2, 중3 되면서 쭉쭉쭉. 그래서 이 영양제가 좋긴 하나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고 저 또한 리셋을 하고 아까 우리 강사님이 말씀해 주신 그대로 리셋을 하고 영양제를 먹으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제 건강의 부분들이 많이 좋아진 거죠. 그래서 이 아이템이 나쁘진 않다라고 생각은 했지만 내가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해보니 저처럼 허리 안 좋은 사람, 위장병 있는 사람, 키성장으로 고민하고 있는 엄마들을 내가 만나서 이거는 파는 게 아니고 추천을 해주고 제안을 해주면 되겠구나. 그러면 돈은 자연적으로 따라오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기 뒤에 앉아서 팔짱을 딱 끼고 거만하게 듣다가 팔짱이 탁 풀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거 제대로 알아봐야 되겠다. 그리고 끝나고 난 다음에 저녁까지 있으면서 이 사업을 소개해 주신 분의 또 그 위에 또 소개해 주신 분, 팀 리더 되시는 분이 저에게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실 때 제가 여쭤봤어요. 제가 무엇을 하면 되냐고. 무엇을 하면 저렇게 될 수 있냐. 그랬더니 저한테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쫙 적어 주셨어요. 제가 이대로 해보겠다고. 그렇게 하면서 먼저 추천을 해주신 것이 뭐였냐면 석세스 코어였어요. 석세스 코어였는데 제가 석세스 코어에 가서 왜 가야 되냐라고 여쭤봤더니 우리가 네트워크 사업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내비게이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곳에 가서 배우고 시작을 하면 훨씬 더 명확하고 바르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가서 수업을 듣는데 의료반으로 들어가서 첫째 시간에 꿈찾기를 하는 거예요. 꿈찾기. 그래서 꿈을 적어보라고 하는데 가고 싶은 곳, 갖고 싶은 것, 그리고 하고 싶은 것을 적으라고 하는데 한참 동안을 10분을 시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참 동안을 멍하게 있었어요. 내가 꿈이 뭐지? 근데 가고 싶은 곳은 제가 여행을 워낙 좋아하니까 저는 여행 가이드가 꿈이었거든요. 근데 간호사가 됐어요. 그래서 저는 한이 맺혔어요. 여행을 많이 하고 싶다는. 그랬는데 막 가고 싶은 세계 일주 막 노래 막 쭉 다 적었어요. 스위스 뭐 이렇게 쭉 적고 그 다음에 갖고 싶은 것을 적으라고 하니까 생각나는 게 없는 거예요. 생각나는 게 없어서 패스 일단 하고 싶은 것을 적으라고 하는데 또 적을 게 없는 거예요. 근데 마치 그 학교에서 시험 칠 때 주관식 시험을 다른 애들은 막 다다다다다 하고 적는데 저는 적지를 못하고 가만히 있을 때 그 느낌 있잖아요. 뭐지? 저분들은 다다다다 적는데 나는 왜 이렇게 생각나지가 않지? 멍했어요. 그러다가 그 원장님께서 1분 남았습니다 하는데 제가 갖고 싶은 것은 끝까지 못 적고요. 하고 싶은 것에다가 제가 뭐라고 적었냐면 안 하고 싶다. 점점점 출근 이렇게 적고 그 원장님께 하고 싶은 거 말고 안 하고 싶은 거 적어도 되냐고 그것도 꿈이라고 그래서 제가 출근을 안 하고 싶다라고 적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 꿈 찾기를 하면서 제가 내가 어쩌면
이 유산화라는 도구를 가지고 내가 잃었던 꿈들을 찾을 수 있겠구나라는 희망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내비게이션 역할을 한다는 석호에서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개념을 명확하게 생겼죠. 이 일은 플랫폼 비즈니스이고 핵심은 연결과 공유이다. 영업이라고 물론 영업을 잘하시는 분은 더 날개를 달고 할 수 있으시겠지만 저는 좀 그런 부분이 부담이었기 때문에 연결하고 공유하는 거는 얼마든지 할 수 있겠다. 예를 들어서 우리 배달의 민족의 음식을 시켜 먹을 때 연결을 해주잖아요. 음식이 필요한 사람과. 그리고 카카오 택시는 사무실이 없어요. 하지만 교통수단인 택시가 필요한 분들을 연결해주고 또 쿠팡에는 일상생활에 관련된 모든 것들이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개념을 명확하게 잡고 나니까 아 그렇게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소문도 무사 많은 그런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 정리가 확 되더라고요. 그리고 학교 다닐 때 우리가 부자 하면은 저는 부자에 대한 로망은 있지만 자꾸 재벌이라는 우리나라 문화 속에서 재벌과 이렇게 연결이 되니까 이렇게 부자로 살고 싶고 원하는 걸 갖고 싶고 하지만 재벌 이미지랑 연결이 되니까 부자는 나빠. 이런 게 저 안에 있더라고요. 돈이 나쁜 건 아닌데 돈에 대한 개념이 내가 어릴 때부터 잘못 이렇게 책정이 돼 있구나. 그리고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이 책을 읽기는 읽었지만 여기서 나오는 메시지를 제 삶에 적용을 하지 못하고 제가 살고 있는 거죠. 저는 월급을 받으면 왜 매달 슥 빠져나가고 남는 게 없을까? 내가 알뜰하지 못한가? 씀씀이가 해픈가? 좀 자책을 했었어요. 허리띠를 졸라매야지 하는데 잘 안 돼요. 그래서 좀 자책을 했었는데 알고 보니 위안이 되더라고요. 이 우리가 수익을 발생시키는 네 가지 사분면 중에 왼쪽에 있는 봉급생활자 또 자영업자 전문직들은 우리가 95%의 사람들이 해당되지만 5%의 돈을 소유하고 있고 왜 이분들은 내가 전문직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일을 하지 않으면 수입이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반대로 이 워렌 버핏이라는 이 재력가는 이렇게 말을 하죠.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죽을 때까지 우리는 일을 해야 한다. 그래서 왼쪽에 있으면 안 되겠구나. 오른쪽으로 빨리 갈아타야 되겠구나. 자, 투자가는 돈을 버는 투자했을 때 버니까 돈이 나를 위해서 일하게 되는 시스템이고요. 또 비즈니스 이 사업가는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일을 하는 시스템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평범한 나 같은 사람은 이 사업가 일사분면으로 가야 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일사분면에서 내가 수입을 창출할 수 있고 부자가 될 수 있을까? 첫 번째는 시스템을 내가 만든다. 능력이 있어야 되겠죠. 삼성, LG 또 뭐 SK 같은 회사를 내가 차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시스템을 사는 거죠. 프랜차이즈. 그리고 세 번째는 시스템을 다 있는 것들을 활용하는 게 네트워크 마케팅이니까 나는 무엇을 하면 되겠다?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면 되겠구나. 중요한 것은 수입이 아니라 이 21세기형 비즈니스라는 책에서 로버트 기요사키는 뭐라고요? 수입을 발생시키는 자산이다. 그래서 제가 자산에 관심을 가지게 됐어요. 전에는 재산은 알겠는데 자산이 뭐지? 이 자산에 대해서 곰곰이 알아보다 보니까 그러면 자산을 늘리기 위해서 내가 어떤 정보가 필요한가? 이렇게 다음 새로운 100만 장자들이라는 책을 쓴 폴 제인 필저 이분은 경제 대통령으로 알려진 빌 클린턴 대통령의 자문 역할을 하셨던 미래학자이자 경제학자인데요. 이분이 앞으로 100만 장자는 어디에서 나온다? 웰리스 산업에서 나온대요. 그럼 웰리스 산업은 왜 미래일까? 자, 웰리스 산업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시장을 보면 식단 관리나 체중 감량, 미용, 항노화 여기에서 엄청난 소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장 규모를 보면 엄청나죠. 2020년대 5,300조였던 것이
이제 2025년에는 8,400조로 뛴다고 하고 웰니스 산업 분야에서 1, 2위를 하고 있는 것들이 1위가 뉴트리션, 2위가 화장품을 비롯한 퍼스널 케어입니다. 그러면 우리 국내 뉴트리션 시장은 어떨까요? 8년 만에 우리 2020년까지 5배로 성장했고 앞으로 10년 동안 5배로 성장을 한다고 합니다. 실제로는 이거보다 더 많은 성장이 있을 수도 있고요. 지금은 불황이다 하지만 2023년 구매 경험률을 보면 10가구 중에 8가구가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한 경험이 있고요. 또 월 평균 한 가구당 36만 원 정도의 건강 비용을 지출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시장성이 좋은가요? 안 좋은가요? 좋죠. 그죠? 자, 건강기능식품 시장이 코로나 중에서도 25%나 성장했고요. 그 중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료를 참조하면 가장 많은 성장, 타의 추정을 불허하는 570% 성장한 회사가 우리가 몸담고 있는 유산화 코리아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네, 여기서 박수 한번 터줘야 되는데. 네. 네. 그렇다면 이 시장은 굉장한 시장이야. 그러면 평범한 우리 같은 사람이 어떻게 했을 때 이 수입을 가지고 와서 자산을 만들 수가 있냐는 게 문제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웰니스 시장에서 뉴트리션과 화장품과 퍼스널 케어가 1, 2위를 하고 있고 이 아이템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했을 때 우리의 것으로 되냐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자, 한번 따져볼게요. 우리가 예전에 이 마이크가 하나에 1,000원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생산자인 회사에서는 200원의 원가를 들였고 소비자인 우리는 얼마? 1,000원에. 왜? 광고, 총판, 도매, 소매 이 유통비가 80%를 차지했으니까. 그죠? 그 다음 업그레이드 된 게 대형 할인 매장. 이 또한 기업이 돈을 가져가는 거죠. 소비자는 조금 더 20% 정도 할인된 가격에 살 수는 있지만 우리가 돈을 벌지는 못하고 기업들이 돈을 가져갔는데 뚜둥 이제 중요한 거죠. 자, 직거래를 하는 네트워크 마케팅은 소비자가 주도하는 유통 방식입니다. 그래서 소비자는 저렴하게 700원에 저렴하게 30% 할인을 받고 사고 이 유통 과정에서 간소화된 이 비용을 회사 입장에서는 제품을 수준을 높이는 데 쓰고 그 나머지 비용은 어떻게 우리 같은 소비자 소개를 하는 강력한 소비자들이 가지고 온다는 겁니다. 대단하죠.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은 일반 직업들보다 5년 정도 그냥 발만 이렇게 담궈놨을 때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직장을 다니듯이 열심히 했을 때 4배에서 5배 수입을 얻을 수 있다고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이 돈이 된다고 하니까 우후죽순으로 많은 회사들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보지 않고 확인해보지 않고 그냥 친구가 지인이 가자고 해서 뭐 얼마를 썼네 얼마를 손해봤네 이런 얘기들이 많은 겁니다. 피해 사례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꼭 회사 제품 그리고 이 수익이 내가 받는 이 수입이 아주 공정한지 합리적인지를 잘 살펴보고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처음 시작하고 경험이 없는 우리가 이렇게 교육이라는 시스템 안에서 잘 배울 수 있는지 이것들을 잘 살펴보고 하셔야 됩니다. 결국 뭐냐면 좋은 회사를 고르면 됩니다. 기업의 철학이 분명한 회사인지 그리고 또 성장 가능성 있는 회사인지 쭉 여기에 맞추어서 제가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 한번 꼼꼼하게 잘 따져보세요. 그리고 이 제품이 정말 좋은 제품인지 믿어도 되는 제품인지 좀 걱정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자, 영양제를 만드는 회사인데 경영학과, 회계학과 이렇게 이런 전공을 하신 분들이 잘 만들까요? 아니면 면역학 박사, 미생물학 박사, 세포과학 전문가 이런 분이 영양제를 잘 만들까요? 그렇죠? 당연히 후자겠죠. 세계 최고의 세포과학 기술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고
1974년 걸 연구소로부터 시작을 하는데 이 걸 연구소는요. 어떤 일을 하냐면 우리 인체 세포를 배양을 해서 그 세포가 어느 정도 수준일 때 우리 몸이 가장 활력 있는 몸을 가질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최초로 연구를 한 연구소이고요. 또 그 세포를 연구 배양한 그 기술력으로 또 바이러스 진단 시약을 개발한 회사입니다. 지금까지도 우리가 가고 있는 병원, 임상병리실에 가면 당뇨인지 아니면 이분이 어떤 바이러스 질환인지 진단할 때 이 시약을 쓰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974년에 시작을 해서 1992년에 드디어 유사나 헬스 사이언스가 창립이 되고요. 미국 유타주 솔트레이크 시티에 있습니다. 자체 생산을 합니다. 원료부터 포장까지 원스톱으로 자체 생산을 하고 있는데 자체 생산이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안전한 제품을 먹을 수 있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OEM, ODM 이렇게 거치지 않으니까 수익성이 높을 수밖에 없다. 그 부분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25개국에 나가 있고 또 이렇게 150명 이상의 유수한 과학자들이 자체 연구 개발팀을 가지고 이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30주년 때 미국 컨벤션에 가서 이 과학자들이 무대에 올라오시는데요. 제가 정말 가슴이 쿵쾅쿵쾅쿵쾅 뛰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1년, 작년 한 해 동안 연구 개발비가 1,160만 달러이고요. 저는 병원에 있었으니까 이제 의사들이 연구를 하거나 이게 협약을 해서 어떤 식으로 제품을 만들어내는지를 봤잖아요. 너무 차이가 지금 이 시간에 제가 진짜 시간이 없어서 그렇지 밤새 얘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네, 정말 탁월한 우수한 기술력을 가지고 건강 분야에 또 의료와 생명 분야의 전문가들로 150명 이상이 네,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간호사니까 이 사노비브 병원을 들었을 때 굉장히 대박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현실은 무조건 아프면 약을 먹고 또 방사선 치료를 받고 암 환자들은 약물 치료를 하고 화학 치료를 하는데 해독과 영양요법으로 당뇨 그리고 암, 퇴행성 질환을 치료하는 사노비브 병원을 가지고 있는 영양제 해소로는 아주 유일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병이 걸렸을 때 치료를 하느냐고 돈을 쓰고 또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예방을 하는 것이 유사나 헬스 사이언스의 방향입니다. 이렇게 영양제로 우리의 전체적인 건강을 예방할 수 있는 것은 영양제의 수준이겠죠. 인셀리전스, 올리볼, 하이브리드, 테크놀로지, 폴리시 이 특허를 받은 이것은 다른 분들한테 여쭤보면 잘 몰라요. 그래서 어떨 때는 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싶은데 이렇게 잘 모르니까 하지만 이것들에 대해서만 우리가 잘 알려줄 수만 있다면 정말 최고의 건강을 지켜주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스포츠 선수들은 아무거나 드시지 못해요. 그렇죠? 경기력을 높이기 위해서 스포츠 선수들을 스폰하는 영양제로 스폰을 하고 있고요. 이번 파리 올림픽에서도 경기력을 높이는 아주 큰 공헌을 한 회사입니다. 그러다 보니 800회 이상 자랑스러운 국내외 수상 경력을 가지고 있고요. 자, 이 정도 되면 영양제 더 이상 뭐 바랄 거 없잖아요. 이 정도 수준이면 어떻게 해요? 나도 먹고 우리 가족들 건강도 챙기고 다른 분들에게도 권할만 하죠. 네. 자, 그럼 재무구조입니다. 재무구조는 뉴욕 증시에 들어간 주식 증시에 들어가서 살펴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볼 수 있어요. 세계에서 가장 큰 뉴욕 증시에 그것도 전문 의약품으로 영양제 회사인데 전문 의약품으로 등재되어 있고요. 어떤 분들은 우리나라의 이런 포스코나 한국전력, SK 이런 회사보다도 좀 낮은 이제 회사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주가 상승률을 보면 그 회사의 비전, 미래를 볼 수 있죠. 보시면 유산하는 상장일 주가 대비 1411.8% 성장한 회사입니다. 미래 가능성 있죠. 있는 정도가 아니죠. 그런데 회사도 좋아. 제품도 좋아. 무슨 생각이 들어요? 나도 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드시죠. 자, 그냥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나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이 저도 그랬고
이 영양제를 누구에게 전달할까를 먼저 생각하셔서 그래요. 이거를 누구한테 얘기하지? 그걸 먼저 생각하니까 나는 할 수 없을 수도 모르겠다 생각이 드는데 먼저 해야 될 거는 뭐냐면 브랜드 체인지입니다. 자,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저도 우리 아들의 키 성장을 위해서 뭔가를 막 먹였단 말이에요. 저도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또 눈빛이 별로 안 좋아. 이거 그게 다이어트 한 몸이야? 그런데 저 옛날에 이랬어요. 부끄러워서 옛날 사진을 못 내밀겠어요. 다음에 개인적으로 알려드릴게요.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엄청 먹었단 말이죠. 근데 다이어트를 하는 게 아니라 제가 그걸 알았어요. 건강해지면 살이 빠진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건강만 신경을 쓴 거죠. 그래서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한 끼 식사, 그리고 비염이 있거나 우리 큰아이는 축농증이 있었고 남편은 피곤하고 먹던 영양제를 바꿨어요. 그리고 제가 피부가 굉장히 악건성이었어요. 악건성이어서 여름인데 지금 이런 날씨 초가을 이런 때도 저희 언니가 전화를 해요. 그럼 여보세요? 그럼 막 여자들은 수다를 말을 많잖아요. 한 10분 통화하다 보면 여름인데도 여기 입 가가 땡기고 아파요. 그 정도로 악건성이었는데 제가 그러면 전화 통화하다 언니 잠깐만 끊고 다시 통화해. 그러면서 가서 제가 막 이렇게 로션이랑 영양크림 바르고 그리고 또 통화를 하고 그랬던 제가 악건성이 좋아지고 또 피부 잡티나 여러 가지 또 잔주름 이런 것들이 없어지면서 이전에도 제가 저렴한 화장품을 썼던 건 아니에요. 지금 우리 셀라비브보다 훨씬 두세 배로 비싼 걸 썼었어요. 그런데도 훨씬 가격도 가성비도 좋고 효과도 좋은 이 셀라비브 화장품으로 바꾸는 거죠. 바꾸고 또 아침에 일어나면 썼던 이런 제품들을 어떻게 브랜드 체인지를 하면서 내가 먼저 건강해지고 피부가 좋아지고 또 다이어트를 하고 머릿결이 좋아지고 이렇게 한 상태에서 저는 전략을 사람들이 나에게 물어보게 만들 것이다. 이런 전략으로 실제로 뭐 했지 이렇게 피부를 보고 그런 얘기도 많이 듣고요. 그러면서 한 명, 두 명 또 건강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이런 정보가 있어 라고 알려드리고 그렇게 하면서 전달을 했습니다. 또 이거는 엄연한 사실이에요. 우리나라 한국 이 연구를 보면 영양 상태가 불균형하다. 불균형 정도가 아니라 결핍이 심각한 상태입니다. 이럴 때 여러분은 자 영양제 비교 분석 가이드 북으로 가장 권위 있는 서플리먼트에 이렇게 제품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캐나다 정부에서 만든 책자이고요. 유산화에서 만든 책자가 아닌데 자 보십시오. 약사들이 가장 많이 권하고 있는 센츄름. 자 보세요. 일단 숫자만 볼게요. 5.2. 자 그다음 제가 먹었던 거시기 더블 거시기 자 30. 자 그다음 96.1. 여러분들이 드실 때 어떤 영양제 드시겠어요? 96.1. 어떤 영양제를 소개해주고 싶으세요? 그죠? 이런 거예요. 내가 먹어보고 건강을 찾고. 자, 헬스팩 여기에 인텔리전스 기술이 들어간 헬스팩 하루치에 들어있는 음식을 이렇게 우리가 음식으로 섭취하려면 이렇게 많은 것들을 먹어야 되는데 이거 우리가 먹을 수 있을까요? 먹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거를 모를 때는 몰랐지만 알고 있을 때 나만 먹을까요? 나와 내 지인들, 가족들 건강 챙겨 드려야 하잖아요. 그렇죠? 자, 먹게 되겠죠. 더군다나 여기에 자, 우리 인텔리전스 기술은 특허 번호가 있고요. 수명과 관련된 내인성 시스템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수명 연장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글에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렇게 발명자는 마크 브라운, 존 코모 이분들이 누구시냐면 아까 흰 가운 입고 무대에 계시던 분들입니다. 그중에 그리고 현재 담당자는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유산화 헬스 사이언스. 자, 이 기술력을 다 오픈을 하더라도 우리나라든 다른 영양제 회사들은 카피를 못해요. 그게 기술력의 차이입니다. 자, 정보는 곧 뭐라고요? 정보는 곧 뭐다? 정보는 곧 뭐다? 네. 정보는 곧
돈이죠. 돈이죠. 근데 저는 돈이기도 하지만 요즘 시대에는 정보는 곧 스펙이라고 생각해요. 자, 지금 제가 돈을 벌고 싶어. 어제도 제가 아는 그 40대 초반의 남자분을 만났는데 사업 아이템을 찾고 있대요. 사업 아이템을. 그래서 어떤 거를 이제 하시고 싶냐 그랬더니 요즘은 뭐 자영업을 하면 안 되고 리스크가 있고 불경기고 막 그런 얘기를 하시길래 제가 여쭤봤어요. 요즘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돈 좀 있는 사람들의 공통점, 수명 연장을 해주는 아이템이 있다면, 그리고 내가 앞으로 어떤 병에 걸릴지 미리 예측할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이 있다면, 그리고 지금 3명 중에 1명이 당뇨인데 그 당뇨 환자를 당뇨와 관련된 그 체크하는 부분부터 해가지고 당뇨 환자들을 위한 아이템이 엄청 많은데 그 당뇨 환자들을 도와줄 수 있는 아이템이 있다면 이 3가지를 가지고 창업을 한다면 어떠시겠습니까? 그거 괜찮겠대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템 설명해 주기로 했어요. 유산의 얘기도 유산화 유자도 안 꺼냈는데 들어보고 싶다고. 그래서 저는 이 3가지만 우리가 알아도 진짜 나의 건강을 지키고 수없이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강력한, 영화 속에서나 어벤져스가 아니라 우리가 어벤져스가 돼서 내 가족과 주변 사람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자, 인텔리전스 기술, 아까 제가 헬스팩 말씀드렸죠? 그죠? 자, 마이크로바이옴은 백악관 과학기술국과 유산화가 공동 연구를 해서 지금 앞으로 어떤 질환이 내가 걸릴 수 있는지를 미리 알아볼 수 있는 기술력입니다. 그래서 자, 마이크로바이옴은 자, 마지막에 요 끝부분 한번 읽어볼게요. 또한부터 읽어볼게요. 시작. 또한 마이크로바이옴은 식품, 화장품, 치료제 개발에 쓰인다. 다만 이를 활용한 의약품 개발 연구는 대부분 초기 단계여서 제품 개발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시간이 걸린다고 했잖아요. 일반적인 상식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가 있어요? 마이크로바이옴, 이 기술력을 가지고 우리가 아침, 점심, 저녁으로 따는 치약이 있단 말이죠. 이거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전달하느냐에 따라서 사업 아이템으로 전달하느냐, 그냥 좋은 치약이니까 쓸 수 있어 이렇게 하느냐 굉장히 다르죠. 다음은 또 뭡니까? 오늘 출시된 포스트 바이오틱 화장품. 이 기술력을 우리가 홍길동을 홍길동이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심정인 거예요 지금. 이 대단한 마이크로바이옴 이 기술력을 가지고 만든 치약과 이 셀라비브를 너무 이렇게 리퀴드하다 뭐 이렇다 저렇다 그럴 상황이 아닌 거예요 지금. 여러분, 엄청난 기술력을 가지고 만든 제품으로 우리는 당당하게 사업을 할 수 있고요. 혈당 지수는 아까 우리 리셋 강의하시는 분이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제 앞으로는 우리나라의 보건복지부는요 당뇨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있어요. 그런데 TV를 틀기만 하면 뭐가 나오죠? 먹방. 그리고 음식점에 가면 특히 저는 주체할 수가 없어요. 뷔페에 가면. 그리고 맛있는 거 빵 널렸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혈당 지수 알고 계시잖아요. 자, 밥, 옥수수, 고구마, 사과보다 몇 배? 사과보다 3분의 1도 안 되는 뉴트리빌 웨이 초코, GMO 프리, 그리고 4년 연속 뉴트리밀 액티브는 시상을 받고 있죠. 이런 정보를 가지고 나도 아침 저녁으로 또는 아침에 한 끼로 GI 지수를 관리를 하고 또 주변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다면 우리는 진짜 국가 예산을 줄이는 그런 엄청난 일을 하는 애국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아까 제가 3가지 뭘 기억하라고 그랬죠? 자, 3가지. 네. 또. 제가 자, 마이크로바이옴, GI 지수, 네, 인텔리전스. 자, 맞습니다. 3가지를 제품을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
앞쪽에 앉아서 초롱초롱하게 들으시더니 기억력이 좋으신 것 같습니다. 자, 인맥이 넓지 않은데 나도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 드실 거예요. 그렇죠? 저도 그랬으니까. 자, 이 일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성별, 학력, 경력 많은 인맥이 했다고 있어서 성공하는 게 아니라 찐팬 몇 명? 2명이면 가능한 일입니다. 자, 가입을 할 때, 이 사업을 시작을 할 때 소비자로 할 거냐, 내가 수익을 얻는 사업자로 할 거냐, 이렇게. 자, 딱 봐도 소비자보다는 뭐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쵸? 이렇게 좋은데 왜 안 해요? 먹고 좋은 것을 공유하면 되는데 수익형으로 가입을 하는 거죠. 그리고 전 세계 25개국 판권을 가질 수 있는 비용이 얼마? 2만 원. 2만 원을 가지고 내가 영양제만 우선 경험을 해보고 싶다 하시면 50만 원 한 가게를 여시고요. 또 나는 영양제, 화장품 그리고 퍼스널 케어까지 경험을 하면서 경험을 공유하고 싶다 하시는 분은 6주에 걸쳐서 100만 원 정도의 경험치를 가지시면 됩니다. 그래서 찐팬 2명이라고 했어요. 찐팬 2명과 나도 1명을 전하고 그들도 1명씩 1명씩 2명씩을 전하고 4명이 8명이 되고 또 계속 2명씩 2명씩 늘려가는 2배 배가의 법칙이 적용이 돼서 소득을 창출할 수 있고 또 이 수입의 중복 매칭을 인정해주는 이 법칙을 설명드리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자, 우리 리더님이 계십니다. 자, 나를 통해서 찐팬 몇 명? 2명. 자, 이쪽에. 자, 이쪽에 리더님 200포인트 드셔요. 뒤에 200포인트 드셔요. 쭉쭉쭉쭉 드셔요. 자, 여기도 200포인트 쭉쭉 드셔요. 뒤를 한번 돌아보세요. 아, 좋죠. 기분 좋죠. 자, 근데 그 2번째 분은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앞에 분만 돈을 가져가는 거 아니야? 기분이 안 좋을 수 있는데 보세요. 자, 그 뒤에 분도 나로부터 시작하는. 자, 앞에 있는 분, 자, 2번째 분 뒤돌아보세요. 나로 시작하는 나로 시작하는 이게 중복이 되어서 이 모든 매출이 나의 것이야. 기분이 좋죠. 자, 근데 3번째 분이 웃지를 않고 있네요. 그냥 이래요. 자, 또다시 이 각자 나로부터 시작되는 가게라는 거예요. 이 개념이 딱 세워지면 위에 사람 밑에 사람 이게 아니라 나로부터 이 매출이 시작되는구나. 이 중복 매출에 대한 이 개념이 명확해지면 그래서 이것을 팀 사업이라고 하는구나. 그리고 소실적의 20%를 지급을 합니다. 왜 대실적 주면 더 좋지 않아? 대실적으로 주면 필요한 모자라는 것들을 자꾸 사재기를 하죠. 그 대신 주급을 받고 남는 실적을 이월해주면 저는 이 2가지 혜택을 사재기 방지 프로그램이라고 부릅니다. 사재기 방지 프로그램이 되어 있다면 안정적으로 안심하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내가 소개한 사람의 15%를 나의 수입으로 가져가는 매칭 보너스 자격을 내가 따고 또 내가 소개한 사람도 이런 자격을 따게 했을 때 회사에서 그 사람의 수입에서 떼서 주는 게 아니라 회사에서 주는 거니까 엄청나게 강력하죠. 자, 그러면 이제 새 가게를 가지고 내가 소득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500포인트를 내가 양 옆에 소득을 매출을 일으켰다고 할 경우에 소득이 11만 5천 원. 자, 그리고 한 가게를 가지고 내가 이제 시작을 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200포인트, 1명, 2명, 3명이면 5명. 반대쪽에 또 5명을 하면 얼마? 23만 원. 23만 원이라는 돈이 한 주만 나오는 게 아니라 4주 빵빵빵빵 4주 나오면 한 달에 약 100만 원 정도 수입이 되는데요. 이 100만 원 정도 되는 수입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지속적으로 100만 원이 나온다는 이 가치가 어느 정도이냐면 연금보험을 우리가 월 30만 원 30년을 부었을 때 저는 연금을요 가끔 붓기는 부었는데 3년 이상을 부은 적이 없어요. 항상 해약을 하고 남 좋은 일을 시킨 거죠. 10억 정도의 주식을 갖고 있을 때 100만 원의 배당금을 받을 수 있고 그것도 요즘은 좀 많이 안 좋아요. 경기가. 임대소득으로 5억 정도 건물을 가지고 있을 때 월 100만 원을 받을 수 있고 자 앞에 3개보다 여러분 유사나 퓨처 빌더
100만 원씩 100만 원씩 월 100만 원 받는 퓨처빌더가 훨씬 쉽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네. 자, 그래서 우리가 한 가게를 가지고 이렇게 쭉 200포인트씩 10명을 만들어 간다면 이런 수입이 일어나고요. 또 이렇게 200포인트 25명을 25명을 우리가 만든다라고 가정을 하면 왼쪽 오른쪽 5,000포인트 5,000포인트에서 3개 가게로 시작을 했지만 추가 가게를 통해서 이 추가 가게를 내 하부에 내 파트너의 하부에 넣어서 더 강력한 수익 구조와 강력한 팀을 만들 수 있는 일입니다. 자, 3가게로 시작했을 때는 수익이 2배로 늘어나죠. 왜냐하면 돈 나오는 창구가 더 1개가 아니라 3개니까 2배로 늘어납니다. 자, 이렇게 200포인트씩 25명을 양쪽에 또 3가게니까 2번 가게, 3번 가게 매출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주간 소득이 이제 뻥 뛰죠. 300 단위로 넘어갑니다. 이때부터는 살만하겠죠. 네. 상상만 해도 좋습니다. 그리고 또 5,000 또 포인트가 생길 때 추가 BC가 생겨서 무한 수익을 가져갈 수 있고 수입이 제한되어 있는 회사들도 있는데요. 유산하는 이렇게 내가 소개한 사람들 그리고 또 내가 이 양쪽 가게 5,000점 5,000점을 올릴 때마다 추가 가게가 한 가게당 2개씩이 생기면서 이렇게 무한 수익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자, 내가 가령 월 1억을 받더라도 회사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당신의 건강을 지키세요. 이 메시지 밖에는 없습니다. 대단한 회사지 않습니까? 자, 매칭 보너스로 내가 자격증을 가지고 이렇게 내가 소개한 사람이 월 100만 원을 받는다면 15%라고 했잖아요. 15만 원. 또 두 번째 소개한 사람은 500만 원을 받는다고 가정을 하면 75만 원. 또 정말 잘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월 1,000만 원을 받는다면 150만 원. 이렇게 해서 소개하는 사람의 수당이 무한 제한이 없다. 무한대이다. 그리고 또 우리가 화장품 판매권을 가지려면 대리점도 열고 굉장히 많은 비용을 들여야 되는데 이렇게 소비자로 가입을 시킬 때 첫 주문의 25%를 우리가 돈으로 바로 받아갈 수가 있습니다. 토너 하나를 4만 원 주고 탔다고 가정하면 바로 25,000원. 네, 디럭스 팩 6종이다. 쭉쭉 이렇게 탁 들어옵니다. 멋지죠? 자, 결국은 유산화 비즈니스 활동이라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고는 이유가 뭐냐면 비즈니스라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고정관념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정보 뭐라고요? 공유, 연결이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일단 뭐를 하라고요? 브랜드 체인지. 두 번째는요. 경험을 공유하고 이런 자리에 나와서 시스템 안에서 내가 배우고 가르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 그리고 그 준비한 것을 가지고 내가 소개한 사람, 내 하부의 파트너들과 계속 이 시스템을 공유하는 거죠. 그랬을 때 팀을 결국은 구축하는 일입니다. 내가 한 명으로 시작했지만 2명이 3명이 되고요. 쭉쭉쭉쭉 이렇게 단 2명씩 그들과 함께 만들어 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의 레버리지. 이분들의 24시간이 나의 24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24시간이라고 하니까 저만 해당되는 것 같아서 별로 표정들이 안 좋은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이 이런 팀을 구축했을 때 여러분들의 하부의 24시간이 다 나의 것이 된다고 상상을 해봐요. 엄청나지 않습니까? 네. 자, 이 또한 혼자가 아니라 팀이 함께 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고요. 회사에 들어가더라도 이 사수가 중요하잖아요. 나에게 일을 가르친, 저에게 일을 가르쳐 주신 저의 사수님이십니다. 자, 우리 다이아 스폰서님이신데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에메랄드까지 오기까지 또 저를 이렇게 유산화를 소개해 주시고 저의 팀이 성장할 수 있도록 늘 옆에서 지켜주시는 또 우리 스폰서님이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함께 하면서 여러분들이 각자 여기 계신 분이 나의 팀을 만들어가는 그런 일이구나. 정말 멋진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행을 보내주는 회사예요.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여행 가이드가 꿈이었고 여행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었는데 딱 들어보니까 이게
여행을 갈 수 있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캐리어 들고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서 한이 맺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내주는 유산하에서 보내주는 인센티브 여행은 다 이제 갑니다. 그리고 별도로 또 시간적인 여유가 생기니까 이렇게 여행을 갔는데 다니는데 제가 올해 한 해 동안 다녔던 여행지를 쭉 한번 적어봤어요. 1월 달에는 태국 골프 여행을 가고 필리핀 2월 달에는 또 여행을 가고 4월 달에는 말레이시아 아시아 컨벤션 여행을 가고 또 7월 달에는 군 입대를 앞둔 아들하고 둘째 아들하고 여기 세 번째 있는 아들이 그 비염과 키 성장 때문에 영양제를 먹었던 아주 우리 집 효자. 예. 근데 이 친구가 막 입도 짧고 음식도 잘 안 먹고 그랬는데 지금 군대에 가서 요즘은 토요일 날 이렇게 전화기를 주잖아요. 힘들지 않아? 그럼 엄마 밥이 너무 맛있어. 밥이 너무 맛있어. 그리고 아주 군 생활을 잘 하고 있습니다. 거제도도 부모님 모시고 다녀왔고요. 또 지난 5월에는 AP 그로스 여행 독일 베를린을 다녀왔는데 저희 남편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독일 자동차 회사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독일도 이렇게 출장도 여러 번 가고 그랬는데 자기는 기억이 하나도 안 난대요.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데 이렇게 여유 있게 같이 재밌게 여행을 다니면서 베를린이 볼 거 없다고 생각했는데 참 좋구나. 그러면서 은근히 또 다음 여행 안 데려가나 기다리고 있는 것 같고 이제 후쿠오카가 또 기다리고 있죠. 그리고 또 저희 스폰서님들과 함께 또 11월에 보홀 또 여행이 대기 중에 있고 이렇게 여행이 일상이 되고 일상이 여행인 삶을 살다 보니까 하루하루가 너무 기대되고 제가 지금 55세거든요. 근데 전에는 50대가 되면 무슨 낙으로 살까? 30대는 그렇게 생각했고요. 근데 지금은 60대가 기대되고 70대가 기대됩니다. 그렇게 기대되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뻔한 삶을 살고 싶으세요? 아니면 펀한 삶을 살고 싶으세요? 그죠? 펀한 삶을 살고 싶죠. 당연합니다. 저는 예전에 직장을 다니는 것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거기에서 주는 보상이나 어떤 그런 힘겨움이 저를 자꾸 번아웃되게 만들더라고요. 근데 유산화를 알고부터는 자꾸 유산화가 저에게 날개를 달아줍니다. 이것저것. 그래서 너무 행복하고 전쟁터에서 살았던 제가 요즘은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이 느낌 여러분들 느껴보고 싶지 않으세요? 네, 이렇게 노동 수익으로 물통을 쥐고 있던 제가 이렇게 마르지 않는 이 수익을 생각하면서 하루하루 즐겁게 살다 보니 전에 걱정이었던 건강은 더 좋아졌고 저 사진 보면 8년 전보다 지금이 더 젊어 보여요. 그때 왜 그렇게 살았나 모르겠는데 시간적인 자유도 생겼고 또 경제적인 여유도 완벽하진 않지만 내가 떠나고 싶을 때 또 쓰고 싶은 것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겼습니다. 여러분들 답답하시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또 진정한 건강, 진정한 부자,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는 이 도구를 제대로 활용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펀한 인생으로 날마다 조이풀하게 살고 싶지 않으세요? 네, 제가 그 답을 드리겠습니다. 그 답은 유산화가 답입니다. 여러분 답답해하지 마시고요. 유산화로 계속 건강하시고 더 행복해지시길 바랍니다. 이상 장경이었습니다.